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유니숙 관련주인 백광산업인데요. 대표자는 김성훈 님이고 설립은 1954년에 하였으며 상장은 1976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재 국산화 수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백광산업은 가성소다, 염산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 따르면 백광산업은 품목별로 2위에서 4위 정도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는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서 가지고 온 표인데요. 보시면 국내 가성소다 점유율은 4위고 염산은 3위, 그리고 차염산 소다는 2위, 염소는 3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또한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서는 백광산업이 최근에 고순도 염화수소 생산 설비 구축을 마쳤으므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고순도 염화수소는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 니즈가 강력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특히 지난 6월 반도체 소재 산업 진출을 위해 약 150억 원을 투자해 1,500톤 규모의 고순도 염화수소 생산 설비 구축을 마쳤다. 고순도 염화수소는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며 최근 집적도 증가에 따른 공정 증가로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국내 고객사의 국산화 니즈가 강력한 제품 중 하나이다 라고 하죠. 다음으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유니숙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백광산업은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니숙 국회의원에게 서울시장에서 승부를 걸어보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니숙 위원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잠시 기사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김종인, 유니숙의 서울시장 승부 걸어라, 인생 기회는 단 한 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유니숙 관련주로 백광산업을 언급하고 있는데 백광산업의 최대 주주인 김성훈 대표와 유니숙 위원이 컬럼비아 대학교 동문이라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은 2021년 4월 7일로 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백광산업이 유니숙 관련주로 알려지면서 상승세다. 백광산업의 최대 주주인 김성훈 시장은 1968년생으로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유니숙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서울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를 거쳤다. 그래서 컬럼비아 대학교로 엮여서 백광산업이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장부상 순자산보다 낮은 시가총액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1,428억 원인데 반기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약 1,725억 원이므로 PBR이 1보다 낮아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백광산업의 경우 자본총계 기준 PBR은 약 0.83으로 청산가치보다 시장가치가 낮으므로 현재 주가가 싼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네이버 금융에 나와 있죠. 백광산업이 1,428억 원 정도 시가총액이 나와 있고요.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보시면 1,725억 원으로 자본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주당 배당금을 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을 보면 과거 3개년도 주당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19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에도 주당 배당금은 증액시켰다는 점입니다. 또한 2019 사업연도 기준 주당 배당금이 75원을 가정한다면 시가 배당률은 약 2.36%이므로 어느 정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네이버 금융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보시면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23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160억 원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주당 배당금이 50원에서 75원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해본 리스크 포인트 및 예상 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트 공시를 보면 10월에 자기 주식을 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에 대한 저의 답변으로는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는 사실 자체가 회사의 악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을 하는 이유가 투자 재원 확보 및 법률상 처분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자기 주식 처분액도 약 17억 원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 주식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보시면 밑에 다트 공시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처분 예정 금액이 약 17억 원이고 처분 목적은 투자 재원 확보 및 법률상 처분 의무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또 밑에 보시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근거하여 처분 의무 대상인 자기 주식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잠시만 조문을 같이 보시면 이게 165조의 5잖아요. 여기에 4항에 주권 상장 범위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이게 시행령이 대통령령인데요. 보시면 법 165조의 5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을 말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5년 이내에는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는 자기 주식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백광산업의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때 거래량이 터졌고 양봉을 두 개 뽑아낸 다음에 지금 박스권에서 크게 보면은 횡보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4월이므로 그렇게 크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매집을 해간다면 충분히 지금 이 시점의 가격보다는 당연히 올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재 국산화 수혜 가능성 존재. 둘째, 윤희숙 관련주로 부각. 셋째, 장부상 순자산보다 낮은 시가총액. 넷째, 꾸준히 증가하는 주당 배당금입니다. 이상으로 백광산업에 대한 기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